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실업률보다는 인플레에 관련된 지표를 다시 한번 살필 시기가 되었다. 아직도 삼성의 HBM3E 12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 소식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엔비디아 여전히 살만한데 다만 작년, 재작년과 같은 급등은 노리기 어렵다. 오늘 모신 분은 경제 유튜버죠. 테이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미국 증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우하고 S&P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지표는 안 좋게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 이하로 98인가요? 98점 몇으로 해서 지금 뭐 몇 년 만에 최대 그 낮은 하락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제 실업률은 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그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좀 더 핵심이 되는 거는 인덱스는 올해 들어서 좀 더 낮게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기준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몇 년 내 최저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번에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실업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9월에 50bp 인하를 했던 부분도 시장에는 호재로 작동을 했는데 여기서 고용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주겠죠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실업에 대해서는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다 이렇게 좀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보드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하락을 하다 말고 오히려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어제 주가가 오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젠슨 왕이 주식을 다 팔았다더라 라는 얘기는 이제 보합에 올라오고 난 뒤에 나온 뉴스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투심 자체가 지금 워낙 좋은 상황이고 그러고는 중국에서 돈 풀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유럽 PM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40점 몇 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 지표로 보면은 진짜 유럽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 지수가 이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40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안 좋아, 미국도 금리 인하해줘, 중국도 돈 풀어. 종합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가 다시 양적 완화로 들어가는 건가?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면은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 이제 컨텐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높다라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이제 일으키는 건데 실업률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목도로 했는데 중국이 돈 푼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원자재가 아주 크게 상승했죠. 네. 그런데 원자재가 올라온다라는 점에서 구리 가격이 지금 거진 다시 $10,000까지 이제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고는 아연 가격도 $3,000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고는 국제유가도 지금 70불 초반에서 중반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유럽도 돈 풀어, 미국도 금리 인하해. 그럼 국제유가가 다시 $80. 90달러로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실업률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인플레가 반등하는 거야?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소비 데이터가 회복되는 게 정말로 좀 눈에 띄게 보여? 이러면 금리 인하 못 하겠네? 라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실업률보다는 인플레에 관련된 지표를 다시 한번 살필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상승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의 주가 가지고 우리가 막 참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어쨌건 뭐 젠슨 황의 어떤 주식 매각이 거의 끝나갔다라는 보도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4%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 AI 관련 반도체 이런 쪽들에 대해서 거품 이야기가 아직도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죠. 근데 거품에 대한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신경 쓰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PER이나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볼 때 과거 5년, 10년에 대비해서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싸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래서 실적에서 어느 정도로 성장세를 보여줄 거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매도
이야기를 했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더 올라갈 것 같다, TSMC도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모습을 약간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AI가 지금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 IR에서 보시면은 월마트가 우리가 AI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 관리가 너무 편해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보다도 시장에 좀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를 도입을 하면서 이게 새로운 AI 쇼핑이라고 하는 거를 접목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AI를 따로 실적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흐름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 모든 실적은 AI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언제든지 조정의 트리거는 비싸다라는 부분에서 올 수 있다 라는 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시결에서 산업의 성장성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당장 우리가 10월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것도 AI 관련된 이슈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 한때 좀 핫했었는데 지금 좀 관심 바뀌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AI와 결합이 되면서 우리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아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AI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고 투자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버블론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보셔야 되는 게,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약간이라도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매우 실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 그 관련된 HBM 이 섹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거기에는 또 모건 스탠리의 그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 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모건 스탠리의 말이 좀 리포트가 틀렸다 이런 반박, 노무라도 그렇고 여러 또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될까요? 하나의 그냥 투자 의견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쵸,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즈 커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이 워낙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언론에서의 그 확대 재생산이 많이 좀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나온 시점이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 공포의 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되게 많이 무서워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는 다른 IB에서 또 다른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 걔가 틀린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업 분석 보고서, 산업 분석 보고서를 읽으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사람도 미래를 보고 온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한 의견을 썼구나라고 하면은 그 이유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이유를 다 나열을 했을 때 맞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틀린 소리도 상당히 많다, 숫자가 매치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의도에서조차도.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모건 스탠리라는 이름값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흔들렸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여전히 실적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내년도까지의 SK하이닉스의 HBM은 모두 완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아직도 삼성의 HBM3E 12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 소식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요?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모두가 다 너무 싼 거 아니야? 인정은 하는데 외국인의 이 무시막지한 매도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전문가들도 할 말이 없는 거라, 싸긴 싼데 그렇다고 사라고 하자니 또 애매하고. 삼성전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에 통과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통과할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하나 통과하면서 중국에 들어가는 H20 칩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가 HBM을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HBM에 대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던 때가
1년 전입니다. 네. 2023년 9월 달에 우리가 HBM을 출시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HBM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 대상이 중국일 뿐. 그러고는 지금 HBM 시장의 맹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에는 콜 테스트를 계속 이제 시도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못 믿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메모리 관련된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D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요거는 이제 아이폰 판매량도 좀 시원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는 우리가 갤럭시 같은 경우는 AI폰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는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자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중국 내에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로부터 이탈된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럼 메모리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스펙을 보고 이게 아니고 애국 소비라는 측면에서 그 내부에서는 자생적인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소위 말하는 캐파가 필요가 없어지고, 이러면은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은 얘들 실적 앞으로 안 좋겠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잡음이 되게 많은 상황이죠. 인텔이 파운드리를 분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혹자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분사함과 동시에 그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이게 미국의 공공재로서 빅딜을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뭔가 물량을 줘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매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만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 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관망, 네. SK하이닉스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로. 저렴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코스피 인덱스 기준에서는 우리가 뭐 워낙 강세를 보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기회는 있겠으나 재미는 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메가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옛날부터도 금리 인하 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 성장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애플은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주냐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IT 관련돼 가지고는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의 가장 큰 수혜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내서 그 돈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환원을 할 만큼 어찌 보면은 이게 현금 흐름이 워낙 좋은 기업들이다 보니 금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기업인데 여기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에서 또 블랙웰과 관련해서 생산 이슈가 좀 나왔죠. 요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이것이 엔비디아의 사실 그 하락 혹은 그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이 블랙웰 이슈였잖아요. 네, 이것이 근데 다시 생산된다라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 파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언급됐던 게 이제 말씀해주신 블랙웰 생산 지연 한 2달 정도 지연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이 이제 지연됐던 게 정상적으로서 이제 생산이 되면은 이제 45만 개 정도 이미 인도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상 앞으로도 계속 물량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던 그런 그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랑 하나의 이제 데이터 센터 큰 거 만드는데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는데 11만 개를 넣겠다. 그리고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호퍼칩이긴 하지만 그거를 20만 개를 하나로 묶어서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단위입니다.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러한 그 반도체를 10만 단위씩 묶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블랙웰이 인도 시기가 좀 연기되긴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생산이 한번 생산되면은 계속 그 물량은 늘어나겠죠. 꾸준히 생산되겠죠. 그러니까 블랙웰 진짜 인도 된다라는 정도의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IR에서 이제 얘기하고 난 뒤에 조금 떨어졌던 부분은, 우리가 시계를 돌려서 이제 지지난 분기 IR로 놓고 보면은, 지지난 분기 IR에서 그 황 사장님께서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블랙웰도 공개하고요. 네. 블랙웰 울트라도 공개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다음 세대, 루빈과 루빈 울트라까지 공개했습니다. 4년치의 로드맵을 이미 다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4년치에 대한 로드맵 플러스
스플릿도 발표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비싸다 비싸다 이게 약간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QOQ로도 둔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QOQ로 막 20% 30%의 성장하던 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QOQ로 이번 분기도 성장률이 1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QOQ 15%가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성장세가 좀 꺾였구나. YOY 같은 경우에도 전년 비로도 성장하는 속도가 좀 꺾였구나. 이제 세상의 돈은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엔비디아가 흡수할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제한적이니 이제는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는 나겠으나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단계는 지나갔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약간 시그널을 봤었고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블랙엘 출시 지연이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엔비디아 여전히 살만한데 다만 작년, 재작년과 같은 급등은 노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플처럼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뭔가 약간 박스권에서 이제 빅테크처럼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더 투자해서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블랙엘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전에 제품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이 D램이 2배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쪽에도 상당한 이 매력이 있는 어떤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좀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게 좀 긍정적인 이슈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딱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HBM 공급 과잉. 이라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삼성도 우리가 중국향으로 HBM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설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미 뛰어든 상황인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캐파는 요구량보다 많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 메모리 공장은 이제 요구되는 양보다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한 사이즈를 준비를 해놨지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전히 공급 과잉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율을 따라잡는다, 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또 공급 과잉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 시장에서 밝혀진 바로는 하이닉스의 수율도 아직까지 뭐 우리가 뭐 80% 90%까지 올라간 게 아닌 상황인데다가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이번 IR 봐야겠지만 이게 수율을 증가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절대값은 이제 수요보다 많이 준비된 게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수율을 얼마나 맞춰낼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각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는 HBM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이거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근데 어쨌건 그냥 일단 그 제품 자체가 D램이 어쨌든 한 2배 정도는 네. 소모가 된다. 수요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의 그 블랙웰의 그 판매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익단에서 이제 그 수율하고 맞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의 QE 확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토픽을 SK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HBM4를 이미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올해 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세대에서 가장 핵심 플레이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메모리 3사 중에서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강조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 단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수율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롱숏이에요. 이 롱숏의 비중을 잘 조절하시면서 좀 딥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 HBM 수율과 이익률이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HBM을 얼마만큼 또 많이 납품하느냐에 따라 또 그게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메모리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예, 결국 자사의 HBM 그 납품 실적에 따라서 메모리 실적도 연관이 된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 주주들 참 답답할 텐데요. 호재가 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자, 근데 지금 일각에서 또 제기되고 있는 게 중국의 이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 네. 이것에 의해서 엄청난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지금 국내 밸류 체인이 자꾸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또 우리에게는 또 위협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창신에서 또 DDR4 나왔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 뉴스를 들으면서 반도체주 들고 있는 분들은 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중국의 이 반도체 기술을 또 시장 장악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까 고민인데. 일단 5에서 10년간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기술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는 DDR5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DDR4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는 그쪽에서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기술을 확보해서 생산하고 있다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걸 만드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들 미국의 특허를 응용해서 만든 장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ASML을 압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은 블룸버그 헤드라인에도 올라왔었습니다. 그 기업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중고 장비를 중국에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고 장비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은 특허는 모르겠고 만드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니 장비를 막는 게 지금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틀어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자유롭게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의지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표준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EUV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뭐 성과는 없지만 이게 중국에서도 이제 인재들은 다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미 기술적인 노하우를 들고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리고는 미국과 전혀 다른 노선의 기술 표준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세계가 양분된다라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양분된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양분되는 그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레벨 수준까지 중국이 발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하나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에 판매되는 아이폰에 중국 메모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악재로 네. 선반영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해 보면 뭐 반도체 피크아웃 혹은 한국 반도체의 어떤 그 쇠퇴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